자, 계속 볼게요. 16번에 갑은 을에게, 자,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주택을 보증금 5천, 그 다음에 기간은 1년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대로 임차인 을은 보증금, 임차인 을로부터 보증금 받고 주택 인도해줬고, 그 후 갑은 그 주택을 병한테 팔아서 이전 넘기 마쳤대요. 자, 갑 소유 주택을 먼저 을이 임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받았고, 그 후에 갑이 주택을 병한테 팔아서 이전 넘기를 했다. 이제 이렇게 설문이 나왔고, 1번 보시면 임차인 을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진 후에 병이 주택 양수했다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을은 보증금 반환, 이것을 양수인 병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원래 소유자 갑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자, 어때요? 대항력 갖춘 후 만약에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 을은 보증금 반환 청구를 나중에 병한테만 하고 갑에게는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왜 뭐 그렇게 심각하게. 다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이자가 상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만 보증금 반환 청구하지 이렇게는 못해요. 맞죠? 자, 이 사람한테만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 이번에 비록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했어도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이니까, 그죠? 다만 을은 1년 주장해도 괜찮고, 맞죠? 일단 2년으로 봐요. 맞는 말이고, 3번에 주택 소유권이 병에게 양도되기 전에 임차인 을이 그 주택 주소로 주민등록 마쳤다면 양수인 병은 그 주택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임대인 위치를 승계한 걸로 본다. 앞에 1번이랑 같은 말이네, 뭐. 자, 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이자가 샀다면, 그죠? 이 사람이 임대인 위치를 승계한다, 그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 되었고, 그 다음에 5번.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 주택에 정을 위한 저당권이 적법하게 설정되었었다면 을은 그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대금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받아야 되고 그들보다 우선하는 지위를 얻을 사전의 방도는 없다. 먼저 앞에 저당권이 먼저 있었답니다. 먼저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었다. 이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된다면 그럼 이자가 먼저 우선 면제받고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채권자 자격으로 일반 채권자들과 동등한 지위로 배당을 받는다. 뭐 다르게 우선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할 방법 없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보다야 우선 면제 못 받겠지만 이 사람보다는 우선해서 면제 못 받겠지만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잖아요. 확정일자 받으면 비록 2순위이지만 일반 채권자보다는 먼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별리가 아닙니다. 자, 확정일자 받으면 2순위 이나마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적으로 면제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각자 보시고 18번은 문제가 조금 어지러운데 자, 제가 요약해 볼게요.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주택 소유자는 무랍니다. 무가 주택 소유자고, 그러면 먼저 2번이 을이 소액으로 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갑이 임차했답니다. 갑이 이거 임차해서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하고, 그 다음에 또 병이 저당 잡았습니다. 저당 잡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이제 받았대요. 확정일자 이제 받았다. 보증금 이 사람 1억, 저당권 1억이래요.
자, 이러면 이제 대충 무슨 문제가 나올지. 만약에 이게 경매되었다. 자, 경매되었습니다. 자, 경매 신청은 병이 했나, 을이 했나, 차이 없어요. 누가 경매 신청했는가, 그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일단 경매 들어갔을 때, 자, 판단해 보세요. 이 사람은 배당에 참가 안 하고 말입니다. 배당 요구 신청서 안 써내고, 이 경락인 이자에게 대항하겠다.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겠다. 돼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죠, 그죠? 선순위 저당권에 있으면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배당에 한번 참가해 보세요. 배당에 참가하면 몇 순위 배당받아요? 몇 순위 배당받아요? 사람 꼴랑 3명밖에 없는데 4순위? 뭔 또 4순위? 이게 1순위잖아요. 이게 2순위고 그냥 3순위지. 맞죠? 예? 확정일자 받아야 우선 면제권 생겨나니까. 그죠? 이게 우선 면제권자가 이미 있는데, 그죠? 이미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제 우선 면제권 취득했으니까 3순위 배당받지. 그죠? 자, 3순위 배당받습니다. 3순위 배당받으면은 그러면은 배당금, 자기 보증금 다 배당 못 받을 게 뻔하죠. 그죠? 자, 잔액 남았습니다. 보증금 잔액 남았을 때 이걸로 경락인에게 대항하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있으니까. 그죠? 선순위권자가 있으면 배당에 참가 안 하든 하든 간에 좌우지간 대항력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선순위권자가 있으면 배당에 참가 안 하고 대항할 수도 없고, 배당에 참가했다가 잔액 생겼다고 대항할 수도 없어요. 무조건 대항 못합니다. 무조건 대항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채권의 소액이래요. 여건 단 2천 잡아봅시다. 2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면 내가 만약에 갑이다. 내가 만약에 갑이라면은 나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다. 그죠? 이 사람이 대신 갚아줘 버립니다. 이 사람 대신에 2천 대비 변제해서 이걸 소멸시켜버려요. 그죠? 소멸시켜버리면 그러면 배당에 참가 안 하고 대항하면 돼요. 이제는. 맞죠? 그러면 배당에 참가하면 이순위 배당받고 잔액 가지고 대항하면 돼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2천 희생시켜서 1억을 건집니다. 결국 8천을 살립니다. 맞죠? 그죠? 8천을 살릴 수 있어요. 그죠? 그거 묻는 문제예요. 자, 답만 확인할게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3번 보시면 3번, 자, 병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에, 자, 경매를 누가 신청했다 신경 쓰지 마라 그랬어요. 이 경락특검에서 임차인 갑이 보증금에 관해서 배당받지 못했을 때 경락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5번 보십시오. 이 임차인 갑은 소유자 무가 반대하더라도 이 무의 선순위 저당권자 을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법률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죠? 대신 변제해주고 이걸 소멸시켜서 대항력을 살릴 수 있다. 그죠? 대항력을 살릴 수 있다. 그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렵죠?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갑의 주택에 을병 두 가구가 동일하게 보조금 1억으로 임차해서 해당 주택의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은 갖추었지만 이미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된 경우 병이 해당 주택의 경매대가에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주택은 서울이고 주택가액은 1억 2천이래요. 1억 2천. 자, 갑 소유 주택인데 을은 소액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병도 소액임차인이고 이 사람 보증금 1억, 이거 보증금 1억이라 그랬죠? 그죠? 이거 서울이니까 둘 다 소액임차인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돌았습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 돌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3,400 우선 면제 받을 때 이자가 먼저 받고 남는 거 이자가 받는다. OX. X입니다. 소액임차인은 서로 간에 선후 없어요. 둘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경매되었는데 정의 낙찰받았습니다. 만약에 6천에 낙찰되었다. 이러면 3천씩 가져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3천씩. 앞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도 3,400까지는 최소 면제받죠? 최소 면제받아요. 자, 그런데 이게 1억 2천에 낙찰되었지만,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니, 뭐라 그러나? 주택 가격이 1억 2천이래요. 자, 1억 2천 낙찰된 거죠. 그러니까 1억 2천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임차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에서만 우선 면제받잖아요.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6천이죠. 6천 한도에서는 우선 면제받아요. 6천 한도에서는 우선 면제받으니까 결국은 3천씩 가져갑니다. 맞죠? 주택가액의 얼마라고요? 2분의 1. 2분의 1 한도에서만 최소 면제받으니까 결국은 3천씩 가져갑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임차인 A는 주택 임차하고 대항력 갖추었다. 그 후 B의 저당권이 들어왔고 그 후에 확정일자 받았답니다. 우리 한번 연습했던 거네 뭐. 자, X 소유 주택인데 A가 임차해서 대항력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저당권 들어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확정일자 뒤에 받았다. 그죠? 자, 그럼 우리 다 알고 있네 뭐. 그죠? 자, 그러면 주택이 만약에 경매되었다. 경매되었을 때, 자, 이 사람은 배당에 참가 안 하고 경락인에게 대항하겠다. 할 수 있죠. 그죠? 배당에 참가하면 2순위 배당받고, 배당 못 받은 잔액이 생기면 그걸로 대항하고. 그러면 되겠지. 그죠? 그 3번을 읽어볼게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면제받고 나머지 보증금을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었을 때 임차인은 일반 채권자로서 임대인에게 이행을 청구한다. 말을 좀 느슨하게 썼는데, 자, 배당에 참가했습니다. 배당에 참가하면 이수리 배당받는 바람에 자기 보증금을 전액 다 변제 못 받았대요. 그러면 그 잔액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면 되지. 이 사람한테 일반 채권자로서 형사입니까? 아니죠. 경락인에게 대항하면 되지. 안 주면 못 나간다 이러면 되지. 그죠? 밑에 4번하고 5번은 이거는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얘기입니다. 보지 마세요. 참고적인 얘기인데, 배당 요구 종기 있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 옛날에는 낙찰 기일까지 배당 요구 신청서 써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뒷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앞으로 확 당겨버렸어요. 배당 요구 종기를 최초 매각기일 그 앞으로 재판부가 잡아요. 배당 요구 종기를 따로 잡습니다. 최초 매각기일 그 앞으로 잡아요. 옛날에는 낙찰 기일까지 배당 참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 아니에요. 괜히 말했나? 네. 안 그래도 어지러운데. 자, 여기 보면은 저쪽 끝에 보시면은 낙찰길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낙찰길 이전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옛날 민사소송법, 옛날 민사집행법에 있던 내용이에요. 지금 낙찰길이 아니고 배당 요구 종기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21번 틀린 것은 2번 보시면, 자, 1번하고 2번을 한번 읽어보시고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1번하고 2번. 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1번은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 주소를 제대로 썼죠. 그 다음에 그게 수리되었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주민등록표에 기재할 때 실수했죠. 두 번째 거는 애당초 제대로 주소 써가지고 신고했죠. 그런데 공무원이 불수리했죠. 수정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수정해서 신고했고 그게 수리되는데 그때 주소가 잘못됐죠. 아무튼 수리될 때 주소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될 때 효력 발생한대요. 수리될 때 그때 주소가 잘못된 거니까 이거는 대항력 없는 겁니다.
앞에 거는 1번은 수리될 때 주소가 제대로 되었죠. 주민등록표에 기재할 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수리될 때 그때 주민등록 주소가 제대로 되었으니까 이거는 대항이 있는 거예요. 맞죠? 한 번만 더. 앞에 거는 제대로 된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었고 그게 수리되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할 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대항력 인정한다, 그죠? 두 번째 거는 비록 수정해가지고 신고했지만 그때 주소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주소에 그 전입신고가 수리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대항력 없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차이 이해했습니까? 자, 나머지는 뭐 안 보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자, 3, 4, 5번은 보지 마세요. 특히 뭐 3번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5번 같은 거 이런 거 4번, 5번 안 나와요. 그 다음에 22번에 갑이 자신의 유일한 친족인 조카들과 둘이서 살아오던 중에 93년 3살 된 아들 A를 데리고 혼자 살아온 병녀와 사실혼 관계 맺으면서 B의 가옥을 임차해서 4사람이 지금 동거하고 있대요. 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의 조카, 그 다음에 동거녀, 그 아들. 그죠? 그러다가 임차인 갑이 죽었답니다. 그러면 임차권이 어디로 갈까? 연구하는 모습이 거의 박사 논문 준비하는 사람들 같네. 자, 보세요. 아까 했던 거 다시 할게요. 1항은 말입니다. 1항은 상속인이 없을 때 그때 동거녀가 사실은 배우자가 생겨해요. 2항은 상속인이 있는데 같이 안 살고 있을 때 그때 같이 살고 있는 사실은 배우자와 이 내의 친족이 공동 생계해요. 근데 이 케이스는 지금 상속인이 있죠. 자기 조카 말입니다. 조카가 상속인 맞죠? 근데 걔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1항도 아니고 2항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1항은 상속인이 없을 때고 2항은 상속인이 있으나 같이 안 살고 있을 때. 그죠? 자, 1항은 다시 뭐라고요? 상속인이 없을 때. 그때 사실은 배우자가 생겨하고 2항은 상속인이 있으나 같이 안 살고 있을 때. 그때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생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상속인이 있고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항도 2항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상속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그냥 상속 문제니까 이 조카가 가는 거예요. 조카한테 가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1항은 상속인이 없을 때 그때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은 배우자가 있다면 그 사실은 배우자가 가져가요. 이제 한테 생겨됩니다. 2항은 상속인이 있으나 같이 안 살고 있을 때 동거하고 있을 때 이때 사실은 배우자하고 그 다음에 동거 친족 이촌 이내의 친족이 생겨하게 됩니다. 됐죠? 자, 2항은 상속인이 있으나 같이 안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지금 상속인이 있고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항도 아니고 2항도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냥 상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상인법입니다. 상인법은 뭐 이거는 주택과 거의 유사하니까 우리 뭐 몇 가지만 뭐 권리금 보호라든가 갱신요구라든가 이런 것들 말고는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주택에서 알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다 똑같아요. 자, 23번 각자 보시고 24번 1번에 임차인을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5년 초과 못하죠? 되었고 그 다음에 3번에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우선민족권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고 존속 요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라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존속해야 된다. 주택도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서로가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증액 청구한다면 9% 초과를 한다. 주택은 5% 초과를 한다. 주택은 5%, 상가는 9%. 그 다음에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 또는 그 전에 증액한 지 몇 년? 1년. 1년 이내에 뭐다죠? 주택은? 주택도 똑같아요. 그죠? 주택도 계약을 체결한 지 그 전에 증액한 지 1년 이내는 안 돼요. 25번에 1번에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습니다. 이때 차임액은 그 월 차임액에다가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적용 범위를 정한다. 만약에 서울입니다. 서울은 보증금이 4억을 기준으로 하죠. 그죠? A 소유 상가인데 B가 임차해서 보증금 2억에 월세 300입니다. 이러면 상인법 전부 규정 전부가 적용됩니까? 그러면 5억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100을 곱한 금액 그러면 3억 아닙니까? 그죠? 그럼 환산 보증금은 5억이죠? 5억이니까 상인법 규정 전부 다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적용됩니다. 그죠? 이런 경우도 적용되는 조문이 어떤 게 있죠? 대항력에 관한 규정, 대항력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차임 3기 연체했을 때라야 그래야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원래는 보통은 2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3기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권리금 보호. 자,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5가지는 보증금이 4억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그죠? 5개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임차인이 전대했습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은 누가 해야 돼요? 다시 임차인이 전대했대요. 전대했다면 누가 그쪽으로 그 건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까? 전차인이. 그죠? 주택은? 주택도 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해야 되죠. 그죠? 똑같아요. 주택이나 상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 가등기 되어 있는 이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금 갖췄답니다. 그래서 그 가등기 권자가 번등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그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선순위 가등기 있잖아요. 그죠? 선순위 가등기 있으니까 그자에게는 대항 못해요. 뭐 주택과 똑같고. 4번에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자 이 말 나오면 뭐라고요? 소액임차인 말이에요. 소액임차인이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그 일정액이 상가 건물 가액의 몇 번에 얼마를 초과할 때? 2분의 1을 초과할 때. 그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초과할 때는 2분의 1과 한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아요. 그 다음에 5번에 법정갱신되었다. 자, 법정갱신되었다. 이때 기간은 몇 년 됩니까? 원래 1년이죠. 1년이지만 임차인은 또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죠. 몇 개월 지나면? 3개월 지나면 해지되죠. 이것도 뭐 주택과 거의 같죠. 그죠? 그 다음에 26번에 틀린 것은 1번에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차한 사실이 있다면 현재는 연체 누적액이 3기 아니어도 그래도 해지할 수 있는가? 자, 3기 연차한 사실이 있대요. 근데 일부를 갚아서 이제는 연체 누적액이 3기 아니래요. 그래도 해지할 수 있다? 안 돼요. 지금 현재 연체하고 있는 금액이 3기 넘어야 그래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거 있었잖아요. 왜? 자, A 소유 땅에 B가 지상권자입니다. 이자가 지료 2년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멸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를 줬습니다. 이자 일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체 누적액이 1년 6개월분입니다.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죠? 임차인도 3기 연체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는데 일부를 받아서 연체 누적액이 이제 3기분이 아니에요. 이제 2기분입니다. 그럼 해지 못해요. 맞죠? 그
그 다음에 이번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3기 연체는 3기 연체 사실만 있으면 족하므로 이제 현재는 3기 연체가 아니어도 그래도 갱신 거부할 수 있다. 맞죠? 저 표현은 좀 너절한데, 자, 갱신 거부하는 것은 그 전에 3기 연체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갱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만 있으면은 일부러 갚아서 지금은 연체 누적액이 3기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도 그 전에 3기 연체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갱신 거부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임대차가 갱신되었을 때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갱신 후에도 계속 연체해요. 그래서 전후 연체액을 다 합치니까 3기에 달해요. 그러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맞죠? 갱신 전 연체, 갱신 후 연체 다 합치니까 3기 넘었다. 이러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에 계약 갱신 요구할 때 전체 기간 5년 제한됩니다. 그러나 법정 갱신 될 때는 5년 넘어가도 괜찮아요. 법정 갱신으로 갱신되어 간다면 전체가 5년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보하면은 일단 법정 갱신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임대인이 갱신 못 해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법정 갱신은 차단시켜요.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은 못 막아요. 다시 보세요. A 소유 상가입니다. B가 임차인인데 원래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요 사이에 갱신에 관해서 아무런 말 안 했다. 갱신에 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법정 갱신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했습니다. 갱신 못 한다고. 그러면 법정 갱신 안 되죠. 그죠? 안 되지만 이 사람의 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은 그거는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아요. 그죠? 자, 법정 갱신은 막아도 이거는 못 막습니다. 이거 막으려면 갱신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7번에 자, 5번에 활자가 하나 빠졌네요. 저쪽 끝에 보시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면자가 빠졌네요. 행사하면 자,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됩니다. 그 다음에 27번에 틀린 것은 1번에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자, 물론 이거는 임차권이 대항력 갖췄을 때 말합니다. 그죠? 대항력 갖췄을 때 말해요. 그 다음에 2번에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못 받았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죠. 이거는 주택이든 상가든 다 마찬가지죠. 앞에 주택임대차와 주택임대차의 경우와는 달리 이 말 붙이면 X입니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O 문장이 되려면, 맞는 문장이 되려면 주택임대차의 경우와는 달리 그거 빼야 돼요. 주택도 상가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다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문장이 되려면 주택임대차의 경우와는 달리 그걸 빼버리세요. 그 다음에 3번에 상가 임대차는 등기 안 해도 임차인의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그 다음 날로부터는 대항력 생긴다. 들렸죠? 상가 임대차는 등기 안 해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신청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 발생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교부 안 받아도 사업자 등록 신청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 발생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시킵니다. 이때 전환되는 금액에 연 12%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면 이거는 5 나누기 X 단위예요. 차라리 X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되는 금액에 거기다가 하는 기준금리의 4.5배 그 비율을 곱한 금액. 그게 만약에 더 낮다면, 그죠? 그게 더 낮다면 그걸 넘을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 시험 같으면 이렇게 분명히 안 나옵니다. 이렇게 냈다가는 이거는 분명히 오답 12부터니까.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월세로 전환시킬 때 전환되는 금액에다가 12% 1.2할, 그죠? 또는 뭐라 그랬죠? 하는 기준금리에다가 4.5배 곱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 중에 낮은 비율. 그 다음에 5번에 상가 임차권은 임차 건물의 경매가 행해지면 임차 건물의 경락으로 소멸한다. 자, 임차권은 경매되면 소멸해요.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이라고 바꾸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거래하지 아니하다.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28번은 각자 한번 해보세요. 다 나온 얘기입니다. 29번에 틀린 것은 1번에 이 법은 상가 아니어도, 네, 이거 각자 보세요. 각자 보세요. 그 다음에 30번에 틀린 것은 2번 보십시오.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 예컨대 서울이면 보증금액이 4억을 초과한다. 이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그래서 갱신될 때 100분의 9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있다. 원래 자 보세요. 원래 자 A 소유 상가에 B가 임차인으로서 이제 갱신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갱신되잖아요. 갱신되지만 만약에 경제 사정에 변동이 있다면 이 사람은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 청구할 때 얼마 넘을 수 없다? 원래 9%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증금이 5억이다. 이게 서울이다. 이런 경우는 9% 넘어서도 증액 청구 가능해요. 자, 4억 넘어가는 경우에도 요건 인정되잖아요. 그죠? 인정되는데 이렇게 4억 넘어가는 경우에는 9% 증액 청구 제한, 9% 제한 안 받습니다. 그 이상으로도 증액 청구 가능해요. 이게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3번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임차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했다면 갱신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했다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임대인이 법을 위반해서, 이 법은 읽어보니까 임차인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말해요. 임차인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손해 발생시켰다. 이때 그 손해배상 해야 되는데,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에 낮은 금액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다시 할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뭐 했다? 방해했다. 방해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겨나요. 이때 손해배상할 때 원래 임차인이 서로 들을 사람으로부터 받기로 한 그 권리금, 그 다음에 원래 그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을 수는 없다. 넘어서는 배상 안 해요. 그 다음에 5번에 상가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의 최대치, 즉 5년을 초과했다면 권리금 그 보호, 자 권리금의 보호, 이렇게 권리금의 보호를 주장할 수가 없다. 자, 갱신 요구 기간 5년 넘어가 버렸습니다. 임차인이 넘어갔다면 권리금 보호 이걸 주장 못한다? 그런 거 본 적 없죠, 그죠?
자, 그런 것은 권리금 보호는 그거 제한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집합건물법 31번에 2번 보시면 2번 구분 건물에 자 구분 건물 자 시험에 나오면은 전여 부분으로 나올 거예요. 전여 부분에 저당권 설정한 후 전여 부분에 저당권 설정한 후 대지권을 사후에 취득해서 유통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이 대지권은 전여 부분에 종된 권리이므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친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전여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사후 취득한 대지권에도 미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구분 소유자가 전여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모두 포기했다. 이때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원래 법 조문상으로는 자 보세요. 구분 소유자는 대지에 대해서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공용 부분의 지분 그 다음에 대지권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거는 공유 지분이죠. 공유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원래 일반 공유에서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했다거나 또는 상속인 없이 만약에 사망해버리면 그 사람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로 귀속됩니다. 그런데 구분 소유자가 자기 공유 지분을 만약에 포기했다. 그러면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넘어가는가? 그러면 전여 부분 소유자와 그러면 전여 부분은 국가로 가버리고 공유 지분은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가버리고 이런 분리돼 버립니다. 분리되죠? 그래서 만약에 포기했다 이러면 다 국가로 가버려요. 다 국가로 가버립니다. 자, 한 번만 더. 자, 구분하세요. 원래 공유에서는 공유 지분을 만약에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들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구분 소유자가 만약에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 그 대지 사용권을 포기했다. 또는 공용 부분의 지분을 포기했다. 이러면 그 국가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구분 소유자가 전여 부분과 대지 사용권 중에 어느 하나만 포기할 수는 없다. 자, 이 말은 원래 대지 사용권은 전여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 못하죠? 포기도 처분이죠? 맞죠? 만약에 전여 부분과 대지권 중에 한 가지만 포기해버리면 이거 역시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만 따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32번 각자 보시고 33번 틀린 것은 1번의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못하겠죠. 2번의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여 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전여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만 따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의 경우에 이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 안 하면은 선의로 대지에 물건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자, 선의로 어디에? 대지에 선의로 그 대지에 물건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4번에 선의의 제3자는 집합 건물에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 사용권인 분의 목적인 그 토지 이걸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맞아요. 그 자에게 대항 못해요. 그 다음에 5번에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전여 부분과 분리해서 만약에 대지 사용권만 처분했다면 설사 그것이 강제 경매 절차를 통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무효래요. 맞죠? 자, 34번에 옳은 것은 1번에 대지 부분의 소유권 등기를 하지 못한 구분 건물 소유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이 매매계약은 분양계약의 효력으로 전여 부분의 소유를 위해서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때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런 점유 사용권은 이거는 대지 사용권이다. 맞습니까? 아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았는데 대지권 등기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 수분양자는 대지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단순한 사용 수익권이 아니고 대지 사용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집합 건물의 승계인은 아파트 산 사람은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이거 승계하게 되죠, 그죠? 근데 전부 다입니까? 어느 부분만? 공용 부분의 체납 관리비만 승계해요, 그죠? 3번에 당초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했다면 그 전유 부분 경락인은 전유 부분 써놓으세요. 당초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 못했다면 그 전유 부분의 경락인은 대지 사용권을 취득 못한다. 어때요? 취득한다, 그죠? 자, 문장을 전부 다 좀 불완전하게 써놨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어떤 사람이 301호 분양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지권에 관해서는 등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등기되지 못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대지 사용권 맞죠? 그 다음에 분양 회사는 갑입니다. 일단 전유 부분 여기만 저당권 설정되었어요. B가 전유 부분에만 저당권 설정받았습니다. 이 저당권 실행되었습니다. 경매되어서 C가 낙찰받으면 이 사람은 이 대지권도 당연히 취득해버리죠, 그죠? 또는 대지 사용권 당연히 이자가 취득합니다. 설사 이자가 아직 분양 대금을 다 완납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 취득한다. 맞습니까? 그래도 취득해요. 다만 이 분양회사는 분양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당신에게 대지권 등기를 못 해주겠다고 동시 이행의 항변은 할 수 있어요. 맞죠? 네? 그래도 대지 사용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대지권 등기는 이거는 분양 대금 다 들어와야 그래야 대지권 등기해주겠다 라고 동시 이행 항변은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이자가 분양 대금 다 못 냈다 하더라도 그리고 대지권 등기 안 했다 하더라도 전유 부분 낙찰을 받으면 이 대지 사용권은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각셔 보시고 그 다음에 35번에 틀린 것은 잠깐 쉬세요.